이번 영상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문법 규칙,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규칙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present tense forms to talk about future. 미래를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In time or conditional clauses.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결이 되죠. 그래야 그 절 안에 present tense를 사용할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부사절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junctions, time. 즉, 시간의 부사절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접속사들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 얘가 보이죠?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by the time, as soon as, once, as, etc. 이런 접속사들이 모두 시간을 표현해주는 그런 부사절을 데리고 나오는 접속사들이거든요.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When it rains, all the outdoor activities will be cancelled. 비가 내리게 되면 모든 실외 활동이 취소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왜 여기 시제를 현재로 썼을까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 겁니다. 즉, 지금 비가 오지는 않지만 비가 오는 경우 앞으로 비가 올 때 그때 모든 실외 활동이 캔슬될 것이다. 두 번째, I will wait with you. 내가 너랑 같이 기다릴게. 언제까지? Until the bus comes.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버스 아직 안 온 상황이거든요. 미래의 일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한 이유 얘 때문이다. Until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봐 두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문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When it rains, 자르고 all the outdoor activities will be cancelled. 즉, 얘가 앞에 나오는 시간의 부사절이 없어도 이 뒤의 얘기는 하나의 complete idea를 전달하는 주절. 즉, independent clause로 홀로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요. I will wait with you. 잘라요. Until the bus comes. Until the bus comes가 없어도 I will wait with you가 하나의 complete idea로 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independent clause라고 부릅니다. independent clause. 그래서 independent clause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뒤에 나왔죠. 시간의 부사절인 dependent clause는 이렇게 앞에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independent clause가 앞에 나오고 반대로 dependent clause, 시간의 부사절인 until로 시작되는 이 부분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올 때는 주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카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dependent clause가 먼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카마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punctuation의 룰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까지, punctuation까지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영어 장문도 하실 테니까요. punctuation까지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시간의 부사절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조건의 부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은요, 이름이 이렇게 따로 있죠. conditional clauses. 조건의 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네요. unless, if, even if
이렇게 시작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 때 미래를 나타내면 현재 시제로 그 얘기를 써야 맞다. 규칙이었죠. 예문 읽어볼게요. If he accepts the offer, the company will immediately draft a contract.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회사는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거다. 계약서 작성 아직 안 한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할 거야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offer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정된 상황이 아니겠죠. 따라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if 때문이다. 요거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각각 다른 접속사들이 뭔지 좀 눈여겨보고 그렇게 시작하면 미래 얘기를 할 때 현재 시제를 갖다 쓰면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정리가 다들 되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장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Schools will reopen once we will be able and allowed to do so. 이 문장 중간에서 한번 끊어야 된다면 어디서 끊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once 앞이 되겠죠. 왜? once가 일단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거든요. 그렇다면 이 뒤 먼저 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허락을 받는 거죠. be allowed to.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을 받게 되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학교가 다시 열릴 겁니다. 수업이 재개될 겁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인데 시제를 한번 보세요. 뭘로 쓰였나요? will. 이게 틀렸다는 거죠. 앞에 will이 나오더라도 시제를 맞춰 쓰지 마시고 미래 얘기를 할 때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배운 룰이죠. 이거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Once we are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 없게 되겠죠. Once we are able and are가 생략됐겠죠. allowed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이해되시죠? 이게 틀렸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soon as we receive the shipment, 우리가 그 배송 보낸 것을 받게 되면 받자마자 we will apply the refund. 우리가 환불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환불을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As soon as가 보이네요. 무슨 뜻인가요? 뭐뭐 하자마자 역시 접속사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절을 이끌어내는 그런 접속사죠. 위의 문장처럼 중간에서 한번 끊는다면 여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끊어라. 끊어볼게요. 끊고 보니까 앞에 시제가 뭘로 쓰였나요? receive, 현재. 그런데 뒷얘기는 will, 미래이지만 현재를 씀으로써 시제를 대신했구나. 이 문장은 틀린 게 없구나. 이 문장은 틀렸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이 두 문장에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절이 먼저 시작을 해서 independent clause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뒤에 dependent clause가 따라 나올 때는 여기에 카마를 찍으시면 안 된다. 카마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이렇게 dependent clause가 먼저 나오고 뒤에 주절이 따라 나올 때는 이렇게 군더더기가 앞에 붙었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카마를 찍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드디어 룰을 마스터했고요. 모든 룰에는 exception,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임에도 불구하고 will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설명 먼저 읽어볼게요.
Sometimes will is used in time or conditional clauses. In these cases, 이런 경우에는 will indicates volition, 의지를 나타냅니다. will을 의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 주어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문 통해서 알아볼게요. If you will go out without your snow boots, you will get frostbites. If 뭐뭐 한다면 너는 하게 될 거야. 이런 구조죠. 만약 네가 굳이 그렇게 나가겠다면 뭐 없이 방한화, snow boots 없이 안 신고 굳이 그렇게 나가겠다고 우긴다면 너 아마 동상 걸릴걸?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미래 시제로 쓰기 위해서 will을 쓴 것이 아니라 네가 하려는 행동을 굳이 네가 고집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쓰인 volition을 뜻하는 will입니다. 두 번째 예문 I will tell you if you won't tell anyone. 네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면 그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런 문장을 원어민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셨을 때 화자가 주어가 이렇게 해준다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예외 상황이지만요. 실제로 원어민이 사용하시는 걸 들으셨을 때는 한 번쯤 당혹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 간단하게 드려봤어요. 이해되시죠? 좀 전에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맞는데 will을 쓸 수 있는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써야 하는 그런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if와 when이 명사절에서 사용될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게 되겠죠. 읽어볼게요. This rule does not apply in noun clauses. 명사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In order to indicate future, use future tenses. 그래서 미래를 뜻하고 싶으면 당연히 미래 시제를 써야 한다. 예문 볼게요. I don't know when he will arrive. 그가 아직 도착 안 한 건데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will. 그런데 우리가 뭐만 보면 when만 보면 부사절이구나. will 쓰면 틀려. 이러고 무조건 같다. 이건 틀린 문장. 이렇게 해버리시면 틀린다는 거죠.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when이 끌고 나오는 이 주어 동사의 절이 이 부분이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이걸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별하냐? 그 앞에 나온 동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동사는요, 주로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는 사명식의 동사죠. transitive verb. 그래서 그가 언제 올 것인지라는 목적어절인 명사절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거죠. noun clause. 그래서 명사절을 데리고 나오므로 얘는 부사절의 when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will을 쓰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예문. Scientists are studying. 뭘 공부하고 있느냐, 뭘 연구하고 있느냐. If the vaccine will have any major side effects. 그 새로 나온 백신이 주요한 부작용이 있을 건지에 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때 if는요. 만약 뭐뭐라면 하고 해석했다면 말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얘가 사명식의 동사고 목적어절을 데리고 나오기 때문이죠.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건 noun. 그래서 noun clause 역할을 하는 접속사 if.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래의 내용은 will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마음대로 will을 빼버리고 현재 시제로 써버리면 안 된다. 왜? 조건절이 아니니까.